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로운이와 브레니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손에 새겨진 흉터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0년 동안 뜨거운 국밥 김 속에 자신을 지워온 한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건물 앞에 무릎 꿇은 세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엄마 제발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요. 지금 명예 변경 안 하면 나중에 상속세로 다 뺏긴다니까 그러네. 큰아들 상수의 목소리가 칠순 잔치에 흥겨운 여운이 가시기도 전 거실을 날카롭게 가릅니다. 잔치상에 올랐던 편육이며 과일들이 채 치워지기도 전인데 세 남매의 눈은 벌써 엄마 옥자 씨의 발밑에 놓인 작은 상가 건물을 향해 있습니다. 옥자 씨는 대답 대신 거친 손마디를 만지작거립니다. 40년 넘게 국밥을 말며 닳고 다른 손톱과 토렴을 하다 튄 국물에 대어 문드러진 손등의 흉터가 오늘따라 유난히 도드라져 보입니다.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요즘 나라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가는데 그래요. 우리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엄마 편하시라고 그러는 거지. 둘째 딸 미연이도 거듭니다. 미연이는 엄마의 거친 손을 잡는 척하며 슬쩍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금가락지를 살핍니다. 막내 정우는 아예 스마트폰 계산기를 두드리며 취득세니 증여세니 하는 외계어 같은 숫자들을 쏟아냅니다. 옥자 씨는 그 소음들 사이에서 묵묵히 남은 음식을 정리합니다. 얘들아 잔칫날이다, 소화는 시키고 가야지. 옥자 씨의 낮은 목소리에 상수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습니다. 엄마는 진짜 답답해서 그래요. 우리가 남이에요. 다 엄마 자식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고집만 피우시냐고요. 상수의 말은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리는 그에게 엄마의 상가는 마지막 구명줄입니다. 하지만 옥자 씨는 압니다.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세금이니 절세니 하는 말들이 사실은 내 몫을 먼저 챙기겠다는 탐욕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 낡은 앞치마를 다시 두릅니다. 40년 전 남편을 일찍 여의고 돌쟁이 막내를 업고 국밥솥 앞에 섰던 그날부터 이 앞치마는 그녀의 갑옷이었습니다. 뜨거운 불꽃 앞에서 눈썹이 타들어가고 손등이 진물로 범벅이 되어도 그녀는 이 솥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국밥 한 그릇에 큰 놈 등록금이 들었고 작은 놈 시집 미천이 들었으며 막내 놈 유학비가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이 다 자라 엄마의 손등에 남은 흉터 대신 엄마의 이름표가 달린 건물을 탐냅니다. 옥자 씨는 끓어오르는 국물을 한 국자 떠서 맛을 봅니다. 간이 맞지 않습니다. 아니, 가슴속이 써서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거실에서는 자식들의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오빠가 큰아들이라고 더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되지. 나도 그동안 엄마 반찬에다 나르고 병원 모시고 다닌 공이 있는데. 미연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자 막내 정우가 코웃음을 칩니다. 누나가 언제 그랬어? 다 사람 써서 보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는 이번에 투자금 회수 못하면 길바닥에 앉게 생겼어. 옥자 씨는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거실로 나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서늘합니다. 자식들은 갑자기 조용해진 공기에 침을 삼킵니다. 옥자 씨가 방 한구석에 놓인 낡고 투박한 철제 금고를 손으로 가리킵니다. 저거 보이냐? 자식들의 눈이 일제히 번뜩입니다. 저 안에는 너희가 탐내는 건물 문서보다 더 귀한 게 들어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걸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거다. 상수가 급하게 다가옵니다. 엄마 역시 내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장남이잖아요. 미연도 질세라 엄마 팔짱을 낍니다. 엄마 제가 이번에 보약 지어온 거 드셔보셨어요? 그거 진짜 비싼 건데. 옥자 씨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주름진 눈가에 서글픔이 스치지만 입술은 굳게 다뭅니다. 오늘부터 딱 한 달이다. 나를 가장 살뜰히 챙기고 이 집안의 도리를 아는 사람에게 이 금고 열쇠를 주마. 그리고 건물도 그 사람 이름으로 넘길 거다. 옥자 씨의 선언에 거실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자식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눈치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효도 경쟁이 아니라 유산 쟁탈전의 서막입니다. 옥자 씨는 낡은 가계부를 펼쳐듭니다. 거기엔 숫자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들어간 땀방울의 횟수가 적혀 있습니다. 과연 이 연극 같은 효도가 끝날 때 너희는 무엇을 보게 될까? 옥자 씨는 속으로 뇌까리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식들의 가짜 효도 연극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옥자 씨가 숨겨둔 진짜 유산의 정체는 무엇일지, 여러분이라면 이런 자식들에게 건물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로운이와 브레니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의 선언이 떨어진 다음 날부터 낡은 국밥집 앞에는 전에 없던 고급 승용차들이 줄을 잇기 시작합니다. 평소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던 삼남매가 약속이라도 한 듯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선수를 친 건 큰아들 상수입니다. 엄마, 제가 말했죠? 장남이 최고라고요. 상수는 어디서 빌려왔는지 알 수 없는 안마의자를 거실 한복판에 들여놓으며 생색을 냅니다. 옥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의자에 앉아봅니다. 기계의 진동이 몸을 흔들지만 옥자 씨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둘째 미연이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엄마 손등 흉터 좀 봐. 이게 다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신 흔적인데 내가 왜 진작 몰랐을까? 미연이는 최고급 영양제와 수입 화장품을 들이밀며 옥자 씨의 손을 정성스럽게 닦아줍니다. 하지만 옥자 씨의 눈에는 미연의 시선이 자꾸만 구석에 놓인 철제 금고를 향하는 것이 다 보입니다. 미연은 화장품을 바르는 척하며 슬쩍 금고의 다이얼을 만져보기도 하고 열쇠 구멍 근처를 살피기도 합니다. 막내 정우는 아예 작전을 바꿨습니다. 몸으로 때우기로 한 것이죠. 엄마, 나 오늘부터 여기서 자고 갈게. 혼자 적적하시잖아. 정우는 옥자 씨의 무릎을 베고 누워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엄마, 나 어릴 때 고기 반찬 없다고 투정 부리면 엄마는 늘 국밥 밑바닥에 고기 숨겨주셨잖아, 그치? 정우의 목소리는 다정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엔 옥자 씨의 인감 도장을 몰래 찍기 위한 백지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옥자 씨는 정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고기 한 점에 행복해하던 그 어린 아들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건물 한 채에 영혼을 파는 사내가 앉아 있는지 가슴이 미어집니다. 삼남매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상수가 보약을 지어오면 미연은 호텔 식사권을 끊어오고 정우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효자 코스프레를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옥자 씨는 일부러 안방 문을 살짝 열어둔 채 깊은 잠에 든 척 연기를 시작합니다. 거실에서 낮은 속닥거림이 들려옵니다. 오빠, 저 금고 안에 대체 뭐가 들었을까? 금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냐? 미연의 탐욕스러운 목소리입니다. 야, 조용히 해. 엄마 깨겠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저 안에 상가 등기 권리증이랑 비상금이 꽤 될 거야. 상수의 목소리엔 이미 유산을 손에 쥔 듯한 확신이 차 있습니다. 그때 정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열쇠 어디 있는지 찾아서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어때? 어차피 우리 줄 건데 미리 본다고 뭐가 달라져? 세 남매의 눈이 번뜩입니다. 그들은 효도를 하러 온 자식들이 아니라 보물을 찾으러 온 도굴꾼들처럼 집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싱크대 및 장독대 속, 심지어
옥자 씨의 베개 밑까지 손을 뻗칩니다. 옥자 씨는 감은 눈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고이는 것을 참아냅니다. 이 낡은 집 구석구석엔 너희가 태어난 날의 기쁨과 아픈 날의 눈물이 배어 있는데 너희는 오로지 새붙이 열쇠 하나를 찾기 위해 그 소중한 기억들을 짓밟고 있구나. 결국 열쇠를 찾지 못한 삼남매는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망을 잘 못 봐서 그렇잖아. 오빠는 왜 그렇게 서툴러? 시끄러운 소란 속에 옥자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옥자 씨는 자식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의 정성이 참 가득하구나. 이제 결정할 때가 된 것 같다. 내일 저녁 이 금고를 열 테니 모두 모이거라. 옥자 씨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눈빛엔 폭풍전야와 같은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삼남매는 환호하며 내일의 영광을 꿈꾸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금고 안에 든 것이 자신들의 치부를 낱낱이 밝힐 판도라의 상자라는 사실을요. 자,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금고가 열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원하던 금고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황금일까요? 아니면 건물 증서일까요? 여러분은 자식들의 이런 행동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드디어 금고가 열리기로 한 날 저녁입니다. 국밥집 거실에는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옥자 씨는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하얀 못이 저고리를 입고 자식들 앞에 섰습니다. 상수는 이미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증여 절차를 확인하느라 바쁘고, 미연은 금고에서 나올 폐물을 담을 가방을 슬쩍 옆에 두었습니다. 막내 정우는 입술을 바짝바짝 태우며 옥자 씨의 손끝만 바라봅니다. 자, 이제 약속한 시간이다. 옥자 씨가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흑! 갑자기 옥자 씨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옥자 씨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입가에선 마른 침이 흐릅니다. 엄마, 엄마, 왜 그래요? 정우가 놀라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식들의 행동은 소름 끼칠 정도로 냉혹했습니다. 상수는 쓰러진 엄마를 일으키는 대신 엄마의 옷깃 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열쇠 어디 있어? 아까 여기서 꺼내려고 했잖아. 상수의 눈은 이미 광기에 서려 있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부터 살려야지. 미연이 비명을 지르지만 그녀 역시 119에 전화를 거는 대신 옥자 씨의 허리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안 찾는 척하면서 왜 엄마 주머니를 뒤져? 정우마저 합세하며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어머니 옥자 씨는 희미하게 뜬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옥자 씨가 준비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척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녀의 심장은 자식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갈기갈기 찢겨나갑니다. 내 자식들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 손목에 닿는 내 체온보다 차가운 쇳덩이 열쇠가 더 중요하더냐. 옥자 씨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지만 탐욕의 눈이 먼 자식들에겐 그저 흘러가는 땀방울로 보일 뿐입니다. 드디어 상수가 옥자 씨의 속주머니에서 낡은 구리 열쇠를 찾아냅니다. 찾았어. 상수가 전리품을 든 장수처럼 열쇠를 치켜듭니다. 그러자 미연과 정우가 달려듭니다. 같이 열어. 오빠 혼자 다 먹으려고 하지 마. 새 남매는 쓰러진 엄마를 거실 한복판에 방치한 채 금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옥자 씨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자식들의 뒷모습을 봅니다. 저 뒷모습을 위해 평생을 불 앞에서 보냈던가요? 저 탐욕스러운 손들을 씻기기 위해 내 손등은 그토록 문드러졌던가요?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의 묵직한 문이 열립니다. 자식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금괴 아니면 5만 원권 돈다발 상상은 이미 구름 위를 걷습니다. 하지만 열린 금고 안에서 나온 것은 그들이 예상한 화려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먼지 쌓인 낡은 가계부 3권과 빛바랜 편지 봉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게 뭐야? 등기 권리증은 어디 있어? 상수가 금고 바닥을 미친 듯이 긁어대며 소리칩니다. 미연은 가계부를 집어 던지며 울부짖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속였어. 돈 없다더니 진짜로 이 낡은 종이 쪼가리밖에 없는 거야? 정우도 배신감에 옥자 씨를 향해 삿대질을 합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그동안 엄마한테 쏟은 정성이 얼마인데 고작 이딴 걸 주려고 연극을 한 거야. 자식들의 비수 같은 말들이 옥자 씨의 가슴에 꽂힙니다. 옥자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오직 깊은 허무와 결단만이 서려 있을 뿐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부모의 생명보다 열쇠를 먼저 택한 자식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낡은 가계부 진실은 이제부터입니다. 옥자 씨가 평생을 바쳐 기록한 그 장부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자식들은 이토록 분노하는 걸까요? 그리고 옥자 씨의 반격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여러분, 지금 자식들의 행동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로운이와 브레니는 지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여 가계부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자식들을 보며 옥자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슬 퍼런 칼날처럼 차갑고 단단합니다. 옥자 씨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장부 한 권을 집어들어 큰아들 상수 앞에 던집니다. 읽어봐라. 내가 그토록 원하던 내 유산이 거기 다 적혀 있다. 상수는 투덜대며 장부의 첫 페이지를 넘깁니다. 거기엔 정갈하지만 힘겨운 필체로 날짜와 금액, 그리고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2년 3월 14일 상수 대학 등록금 200만 원, 국밥 4,000그릇. 상수는 멍하니 글자를 읽어내려갑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또 다른 기록이 나옵니다. 1998년 5월 상수 결혼 자금 3천만 원, 국밥 6만 그릇. 손등에 진물이 가시질 않는다. 그래도 아들놈 우순이 살 것 같다. 상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장부 속의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옥자 씨가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견뎌낸 지옥 같은 시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상수야, 내가 대학 가고 장가 갈 때 내가 그냥 돈을 준 줄 아느냐. 저기 적힌 국밥 그릇수만큼 내 몸은 타들어갔고 내 관절은 녹아내렸다. 내가 지금 탐내는 이 건물은 내 살점을 떼어 팔아 세운 기둥이다. 옥자 씨의 서늘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립니다. 이번엔 미연이 장부를 가로채 넘겨봅니다. 거기엔 미연이 유학 시절 보냈던 카드 명세서와 엄마가 밤잠을 설쳐가며 붙인 생활비 기록이 빼곡합니다. 미연아, 너 힘들다고 전화할 때마다 나는 국밥솥에 눈물을 섞었다. 내가 명품 가방 사고 친구들한테 밥 살 때 나는 시장통에서 시든 배추 한 포기 깎으려고 머리를 조아렸어. 여기 이 장부 속 숫자들이 다 내 수명이고 내 피눈물이다. 마지막으로 막내 정우가 장부 사이에 끼워진 봉투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자식들이 그동안 엄마에게 생색내며 보냈던 소위 효도비 봉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봉투는 뜯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봉투 겉면엔 옥자 씨의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큰 놈 사업 자금 보탤 것, 작은 놈 애들 학원비 줄 것, 막내 집 살 때 보탤 것. 옥자 씨는 자식들이 준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고스란히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은 할 말을 잃고 굳어버립니다.
자신들은 엄마의 마지막 피까지 빨아먹으려 열쇠를 찾았는데 엄마는 그 열쇠 뒤에서 자식들의 구멍난 삶을 메워줄 마지막 보루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수는 문득 옥자 씨의 손등을 내려다봅니다. 장부에 적힌 국밥 6만 그릇의 기록과 일치하는 그 끔찍하고도 숭고한 화상 흉터. 상수는 그제야 그 흉터가 자신을 대신해 엄마가 입은 훈장임을 깨닫습니다. 옥자 씨가 차갑게 덧붙입니다. 너희는 내가 쓰러졌을 때 내 숨소리보다 금고 소리를 먼저 들었지. 그 순간 나는 이 건물보다 더 소중한 너희라는 내 인생의 마지막 유산을 포기했다. 이 건물은 오늘부로 사회에 환원할 거다. 너희에게 줄 건 이 장부 속에 적힌 너희의 부끄러운 이름들 뿐이다. 옥자 씨의 선언에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집니다. 자식들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옥자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방으로 향합니다. 40년을 지켜온 그 뜨거운 가마솥 앞으로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계산기로 두드렸던 자식들의 최후를 보며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진정한 유산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자란 그 고단한 세월 자체였음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 건 아닐까요?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국밥집의 새벽이 다시 밝았습니다. 평소라면 자식들은 각자의 도시로 도망치듯 떠났겠지만 오늘 아침 국밥집 마당은 조금 풍경이 다릅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건 큰아들 상수입니다. 어설픈 솜씨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던 상수는 주방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며 멈춰 섭니다. 주방 안에는 옥자 씨가 평소처럼 커다란 솥 앞에 서 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상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국자를 뺏으려 하지만 옥자 씨는 묵묵히 국물을 저을 뿐입니다. 그 뒤로 미연이와 정우가 부은 눈을 비비며 들어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미연이 옥자 씨의 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낍니다. 정우는 말없이 바닥에 떨어진 팔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옥자 씨는 그제야 자식들을 돌아보며 나직이 입을 뗍니다. 건물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말은 진심이다. 그건 내 인생의 보상이지 너희의 로또가 아니니까. 자식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밑바닥을 보였다는 부끄러움이 발등을 적십니다. 옥자 씨는 자식들에게 낡은 앞치마 3개를 던져줍니다. 대신 상속 조건을 바꾸마. 매주 토요일 너희 3남매는 이 집으로 와서 앞치마를 둘러라. 여기서 직접 국밥을 말고 손님들 신발을 정리하며 너희가 먹고 자란 이 국물 맛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몸으로 배워라. 사람 냄새가 나야 진짜 국물이고 사람 구실을 해야 진짜 내 자식이다. 그날부터 낡은 국밥집엔 기묘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넥타이를 매던 상수는 고무장화에 앞치마를 두르고 깍두기를 담급니다. 세련된 도시 여자였던 미연은 손님들에게 물을 나르며 고맙다는 인사를 배웁니다. 막내 정우는 불 앞에서 땀을 흘리며 육수를 우려냅니다. 처음엔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낼까 싶어 시작한 일이었지만 1달, 2달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들의 얼굴에서 탐욕의 그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김을 쐬며 손등이 붉어지는 경험을 해본 뒤에야 상수는 엄마의 흉터를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었다며 건네는 1,000원짜리 몇 장의 무게가 상가 임대료 몇백만 원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옥자 씨는 주방 구석 평상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이제야 국밥집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비로소 죽은 장부가 아닌 살아있는 유산이 자식들에게 흐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옥자 씨가 자식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가계부를 펼칩니다.
거기엔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2026년 3월 16일 상수가 처음으로 국물을 안 태우고 끓였다. 미연이가 손님에게 진심으로 웃어줬다. 정우가 땀 흘린 돈으로 내 내복을 사왔다. 오늘 나는 그 어떤 건물주보다 부자다. 옥자 씨는 비로소 환하게 웃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물려주는 물건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시간임을 깨달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국밥집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옥자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요. 유산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부모님의 주름과 땀방울을 우리는 혹시 잊고 살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로운이와 브레니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같은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